오매불망 꿈에서나 그리던 순간이 왔다. 총알 대신 카메라로 중무장한 필살의 전투. 찍느냐 찍히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한 번만 웃어주시죠. 제가 오늘 리포터 중 유일하게 나왔으니까 잠깐만 일로 와봐. 5분만요. 스타여 부디 한 말씀만 하소서. 개봉박두를 코앞에 둔 한 영화 시사회장. 스타께서 친히 납신다니 연예 기자들 황송할 따름이다. 배수에 진치고 차도까지 마중 나서는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니 차량 번호 확인되자 먹이를 본 맹수의 태세로 달려드는 기자. 6탄 돌격형 취재로 연예계를 누비는 2년차 하정권 기자다. 이건 뭘 메모하신 거예요? 예? 이거는 보시면 안 되고요. 이리 오너라 앞태를 보자. 기다리던 그님 어디로 행차하실지 노심초사하는데 예. 연예 기자들이 명심해야 할 제1계명. 스타는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제 갈 길 가는 스타. 그 이름 목 놓아 불러보건만 스타와 그들을 갈라놓는 야속한 사람. 시도 때도 없이 가로막는 최전방의 장애물은 여지없이 매니저들이다. 한문이 온 것처럼? 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할까 독점 인터뷰를 위한 최대 무기 1대1 육탄 공격 들어가고 네, 수의중학교 수의중학교 나왔어요? 후배입니다. 선생님 이번에 있는 인연 없는 인연 다 끌어다 붙였건만 매니저 또한 가차없는 육탄 공격 세례. 하지만 예서 물러날 수는 없지라는가. 아니요. 얘기해서 아니 끝나고 난 다음에 할게요. 왜냐면 저희가 진행을 못 해요. 그러면 기자회사 2시에 있는 걸요. 아니 그러니까 인터뷰 긴 게 아니라 그럼 그렇지 한치 물러서 먹는 읍소 끝에 결국 우리의 스타 두 손 두 발 다 들었다. 언제 올 거야? 이번 나비가 저에게 예.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죠. 예. 짧게 하기로 했죠. 우리 저기 먼저 약속돼 있는 분들이 있으니까 예. 그렇게만 하고 예. 여기다 소라 피우면은 오바예요. 아셨죠? 나중에 또 봅시다. 예, 알겠습니다. 예. 남보다 한 발 먼저 독점 인터뷰 따놓고 돌아서니 내딛는 발걸음 새털처럼 가볍다. 나중에 할 수도 있겠지만 그 상황을 확실히 뭐 보장받을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헌데 이게 웬 떡인가. 숱한 화제를 뿌렸던 연예인 커플 손에 손 꼭 붙들고 쌍으로 나타났는데 한 발 뒤처진 하 기자. 에라 모르겠다. 머리부터 들이밀고 보자. 두 분이 혹시 영화 같이 출연하실 계획 없으세요? 아 전혀 없으시고요. 신현준 손태현 커플 어디 갔어? 스타 한 명당 기자는 수십 수백. 특종 타이틀이 그냥 얻어질 리 있을까. 음악방송 공개 녹화가 있는 한 공연장. 화려하게 들썩이는 무대 저편에 스타와 팬들의 세계가 있다면 무대 뒤편에는 또 하나의 세계가 펼쳐진다. 자기 차례 기다리는 가수들의 대기실이 연예 기자들의 활동 무대인 셈인데 가수들과 눈도장 찍기가 그 하나요. 오며가며 매니저와 안면 익히는 일이 그 두 번째. 하지만 매니저도 매니저 나름. 신인과 톱스타의 매니저는 달라도 한참 다르다. 한 달이요? 안 계시면 죄송합니다. 연예 기자 명함 쌍수 들고 환영에 맞지 않는다. 어떤 이제 스캔들 문제라든가 그런 문제 같은데, 근데 뭐 신인 같은 건 사실 스캔들 터지면 좋아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이제 진짜 더 성장했을 때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면 미묘한데. 나중에 유명해지고 나면은 뭐 스캔들을 짜자자고 해서 막 찾아오게 되지 않겠어요? 그렇겠죠. 네. 그러면 좋은 거죠. 그러면 좋은 거예요? 그렇죠. 뜬 거니까 저한테는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를 것 같아요. 예. 다를 것 같고. 오라는 데는 많지만 갈 곳은 따로 있다. 머리카락 보일까 꼭꼭 숨어버린 베일 속 스타. 잡기만 하면 무조건 특종이다. 네, 바로 제가 가리키는 저 교회인데요. 예. 심은하 씨가 이제 교회 뭐 열심히 나간다는 그런 소문이 있어가지고 오늘이 그 교회에서는 그 부활절 행사가 있거든요. 은퇴한 톱스타가 얼마 뒤 전시회를 열 예정이라니 특종을 낚으려면은 한 발 먼저 만나는 길 말고는 다른 도리가 없다. 옛날에 신문에 취재를 나온다 뭐 이런 생각도 안 나요.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로 들어가라 했으렸다. 스토커 노릇을 자처하고 나서는데 심은하 씨가 뭐 이쪽 마을에 예. 산다 그래가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심은하 씨 사는 동네를 갔다가 예. 확인하려고 왔습니다. 그래서 뭐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첫 취재원 제대로 잡았다. 예. 심은하 씨 알아요. 어디야? 어디야? 따라와요. 예. 아주 톱스타도 따라잡던 추격솜씨. 예서 또 한 번 발휘하나 싶더니만 저기 있죠. 네. 잠깐만 확인해 볼게. 왜? 언저리만 슬쩍 짚어주고 속절없이 돌아서 버린 취재원.
하나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예, 혹시 여기 심은하 시댁 맞습니까? 앞불싸 이 집이 그 집 같고 그 집이 이 집 같은데 사람이 말씀 있겠습니다. 예, 이 위쪽에 혹시 심은하 씨 살지 않습니까? 살아요. 근데 이쪽에 와서 혹시 심은하 씨가 뭐 이렇게 뭐 사가고 그러나? 아니다 안 와요. 나 심다 낫다도 못 봤어. 어쨌든 번지수는 제대로 찾은 건데 어메 아베만 봤어. 어메 나하고 얘기도 하고 그래. 아유 딸이 돈 잘 벌어서 사시지 않을까. 동네방네 남의 집 찾아 행적 묻고 다니더니 목매간에도 그리던 그 집을 기어이 찾아내고야 말았다. 하지만 불러도 대답 없는 이름이여 초인종이 얘기해줄 리 만무고 잡힐 듯 말 듯 신기루처럼 아른거리는 특종의 주인공 저 너머 어디쯤인가 과연 그녀가 있긴 있는 걸까? 집을 확실히 알았으니까 여기 와서 뭐 잠복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것 같아서 기분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예. 무려 3년 만에 은퇴한 톱스타가 모습을 드러내는 날 335 기다리는 연예부 기자들과 달리 저만큼 뚝 떨어져 있는 한 사람 연예기자 4년차 신민섭 기자다. 이 근처 맴돌고 있다 지금. 못 낸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소문 어쨌거나 일단 뛰고 보자. 모르겠어요. 다른 기자 뛰면 따라 뛰고 우선 뛰면서 정보는 파괴되지 않을까요? 역시나 또 헛소문이었나 발길 돌리는데 이번엔 진짜다. 꿈인지 생신지 호련히 자태를 드러낸 그녀. 난리야 이거. 너무 당황스러워. 일로 저도 5분만 1분만 봐주세요. 1분만 봐주세요. 1분 아니라 1초인들 가당키나 할까. 특종이냐 낙종이냐의 갈림길. 총알 대신 카메라 받쳐들고 나선 최전선의 선후배가 어딨고 동료가 무슨 소용인가. 먼저 찍는 게 장땡이다. 지금 어른들하고 단체 사진 찍기로 해서요. 하나 입도 뻥끗 않고 야속하게 돌아서는 그녀. 작가님 들어갈게요. 웃는 듯 마는 듯 그녀 얼굴 부디 나를 향해 한 번만 방긋이 웃어주오. 요즘에 그림만 그리셨나요? 한 번만 웃어주시죠. 스타여 부디 한 말씀만 해줘. 제가 오늘 이 리포터 중 유일하게 나왔으니까 잠깐만 일로 와봐. 5분만요. 촬영은 이제 금지합니다. 행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잠시만 나가주세요 전부. 순식간에 막을 내린 치열한 전투의 끝. 전리품 챙겨든 연예 기자들 사이 일이 일비가 교차한다. 어떻게 좀 찍으셨어요? 아유 힘들었습니다. 이틀밖에 안 됐는데 다 또 망가졌잖아. 서로 막 치고 막 그러다 보면은 괜히 막 욕하게 되고 취재할 때 막 싸워도 끝나고 나면 같이 막 형 이러면서 이렇게 아유 미안했어 이러면 다 풀어지고 그런 것 같아요. 늘 그런 반복 같아요. 이번 심은하 씨가 눈물까지 흘리는 상황이 연출됐기 때문에 심은하 씨한테 미안한 마음 되게 크죠. 내로라 하는 연예 영화 기획사들이 몰려있는 압구정 로데오 거리. 심 기자의 야간 근무지가 이곳이다. 이번에는 또 어디세요? 네, 옷가게인데요. 최근에 연예인들이 여기를 많이 찾는다고 얘기를 해가지고 좀 인사도 하고 인맥도 좀 튀고 영업사원을 따지자면 거래 촉구하러 오는 거죠. 연예인 그림자만 스쳐도 뒷말이 무성한 동네고 보니 단골 가게 몇몇은 취재 기자들로 문턱이 다를 지경. 그러니까 딱 달라붙게, 쉽게 말하면 딱 달라붙게 타이트하게 입으시는 스타일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엄조한 씨가 질문 공세 이어지자 눈치 빤해진 장사꾼 한 발 먼저 쐐기를 받고 나선다. 이게 좀 그렇고요. 거의 대부분 많이 사가세요. 뭐 누가 이렇게 왔냐든지 간에 이렇게 떠보는 듯한 그런 것도 하는데 그런 건 솔직히 제가 봐도 그냥 말씀드리기가 싫더라고요. 그냥 그 사람들의 그것도 인권 침해고. 처음에 굉장히 고운정해요. 이러다가 기사 한번 터지면은 철천연수가 되고 소송까지 가고 막 완전 난리 나는 거야 그냥. 기사 한번 쓰면 A양이 이랬느니 B군이 저랬느니 말 많고 탈 많은 연예계 뒷얘기. 심심치 않은 취재거리가 흘러나오는 곳이기도 한데 빨리 선배가 사무실에서 대형 스타 하나 키워봐 그래가지고 큰 사건 하나 터트려줘 나 딱 밀어줘 내가 술을 평생 할게 평생. 슬슬 술 기운 오르고 심 기자도 슬슬 본론 나오고 헛소문인지 아닌지 1차 걸러지는 자리 컨닝페이퍼 등장도 예산일이다. 그래도 뭔가 확인을 해볼 가치가 있는 일이 있으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연예계 사건 사고 기사의 뭐 대부분이 만들어지는 곳은 이 동네니까요. 지난밤 뭔가 소득이 있었던지 카메라 기자와 합세한 심 기자. 있는 집을 찾아가는 겁니다.
어떤 젊은 톱스타 연예인하고 어떤 좀 높은 남자하고 같이 동거한다는 소문이 있어가지고요. 심 기자가 입수한 정보는 동네 이름과 아파트 이름 정도. 서슴지 않고 부동산 문부터 열어젖히고 들어가는데 한참이나 말을 빙빙 돌리더니 드디어 유도신문, 문제의 연예인이 드나든다는 사실과 함께 동호수까지 파악됐다. 등기부 등본 확인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된다. 700kg, 600kg 다 같이 있는 거네. 밑에는 딴 사람이 산다. 한 사람이 아파트 위아래층을 나란히 소유하고 있다는 것도 수상쩍은 점 중에 하나라는 얘긴데. 결혼할 아들 이 정도 준비가 됐으니까 이 정도 상황이면 충분히 해도 된다라고 자료는 우리한테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 드디어 그 일명 뻗치기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건가요? 네. 한동안 이제 밤에 집에 못 들어가시겠네요. 일인데요, 뭐. 이런 걸 위해서 우리가 뭐 사는 거죠. 형사에게 잠복이 있다면 연예기자에겐 속칭 뻗치기가 있다. 문제의 여자 연예인이 드나든다는 아파트 앞에 카메라 고정, 시선 고정. 보름 만에 한껏 잡으면 조상님 은덕이요. 석 달 열흘 만에 허탕으로 끝나는 일도 이 바닥에선 다반사다. 연예인들의 퇴근 시간은 보통 새벽 2, 3시. 카메라 셔터 불 번쩍일 순간까지 몇 날 며칠고 꼼짝없이 불침번이다. 잠깐만 켜고, 잠깐만 끄고. 건빵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치즈 건빵. 땅 박히고 뭔가 시간 때울 때는 우리 군대 있을 때 건빵 입에 맞아가지고 건빵처럼 안 생겼는데 치즈 건빵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는 뭐 졸리니까 커피랑 이렇게 마시는 거죠 뭐. 다시 불도 제대로 못 켜시겠네요. 불 켜는 거는 그 전쟁터에서 보초 쓰는 놈이 불 켜는 거랑 똑같은 거죠 뭐. 이제나 올까 저제나 나타날까. 연예기자 일이다 보니 자기 사생활은 반납하고 시시콜콜 남의 사생활만 쫓는 신세가 돼버렸다. 어느 부분까지가 그런 알고 싶고 궁금해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어느 부분부터가 그 연예인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죠. 하늘에 빛나는 별을 스타라 하던가 말 많고 탈 많은 연예계 뒤편 스타의 일거수일투족에 일희일비하는 그들. 나라님 아련보다 힘들다는 스타를 쫓으며 또 하나의 드라마를 쓰는 연예기자 24시. 줄소환 전격 압수 불법 대선자금 수사가 급물살을 탔다. 수사팀만큼이나 중차대한 임무를 명받은 건 취재 기자들. 죽을 맛입니다. 말씀해 주시죠. 심야 탐정, 거머리 작전, 온갖 방법이 총동원되는데 아침 8시 대검찰청 로비. 주인 없는 건물엔 대바람부터 기자 손님들만 북적인다. 이들이 애타게 기다리는 일은 바로 대선자금 수사 캠프 지휘관 안대희 중수부장. 인정사정 볼 것 없는 수사로 소문이 짜한 그가 취임 첫 일성으로 수사 철저, 보안 사수를 내걸었으니 그렇지 않아도 말수적은 경상도 사나이 목소리조차 듣기 어렵다. 아 왜요? 네. 별 말씀을 못 들었습니다. 말을 하시고. 찰떡궁합이라 했던가. 대선자금 수사 캠프 총사령관인 송광수 검찰총장 역시 말을 아끼니 수사 상황을 한마디라도 들어보려면 매일 아침 출근부에 함께 도장을 찍는 수밖에. 어째 슬쩍 흘리는 말 한마디가 없으니 날마다 똑같아 날마다. 며느리 시어머니 기색 살피듯 표정 하나 동작 하나까지 꼼꼼히 받아 적어 분석하고 또 분석하는 게 이들의 일. 그리고 이른바 송안체제 이후 신풍속도가 돼버린 출근 멘트는 그대로 아침 뉴스거리다. 한편 끝없이 확대되는 비리 수사. 사안이 사안인지라 대검 기자실은 언제나 포화 상태다. 그 기자분들이 많이 증언이 됐나요 이번 사건이라면? 예, 보통 때보다 한 3배 정도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돌발적인 압수수사건이라도 터질 때면 증언이 아니라 지원으로도 부족할 판. 지금 현대캐피탈 압수수색 들어왔지요? 여의도 하나도 하나 왔어요? 일단은 여의도에 압수수색 들어갔다고 하는데 다급한 지원군 요청이 끝나면 압수수색 현장으로 인간 번개가 되어 날아가는데 아슬아슬하게 압수수색 현장 포착에 성공. 그러나 수사 흐름만 쫓는 것이 취재의 전부는 아니다. 책임이 달라고 하는 사람이 더 많은 거 아니에요? 기업 쪽에서 힘이 없잖아. 안 주면 화환이 들어오니까 다 준 건데. 중차대한 수사인 만큼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국민을 대신해 감시할 의무까지 있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 캠프에서도 매일 한 차례씩은 취재 기자들에게 수사 상황을 브리핑해준다. 그래도 좀 곤란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엔 개미새끼 한 마리 얼씬하지 못하는 것.
하루 한 번 공개도 감지덕지지만 브리핑은 언제나 감질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제공한다. 보안을 요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검사들이나 검사장들이나 전화도 안 받고 전화 취재나 실질적으로 올라가서 만나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브리핑에서 기사 쓰는 게 되게 많은데 이 브리핑 자체가 내용이 없으면은 기사가 힘들어지죠. 대부분은 기자들이 직접 정보를 얻어내야 하는데 정치권 여기저기에 검은 돈을 뿌렸다는 모 그룹의 압수수색 현장. 수소문 끝에 도착했으나 문은 굳게 잠겨있고 무작정 진입을 시도하지만 이거 진짜. 지금 다 들어갔잖아요. 나간다니까. 다른 사람들 신경 좀 이해를 해줘봐. 아니 지금 사무실 안에만 저거 사람 얼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만 찾아줄까요? 지금 나올 거지? 네, 지금 나올 거지. 기업 입장에선 수사 자체보다도 앞으로 닥쳐올 파장이 더 큰 치명타가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도 기업을 수사할 때에는 수사 보안의 원칙을 철저히 지킨다. 지금 어떤 거 확인 때문에? 한 말씀 좀 해주세요. 검사관님. 그러나 검찰이 취사 선택에 공개하는 것만 취지할 수는 없는 일. 어차피 그 심사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실제 진행되는 수사의 몸통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정보전이 치열할 수밖에 없다. 대검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쓰레기도 정보가 되니 파쇄기로 보안 유지를 해보지만 기자들에겐 역부족. 열어놓고 저걸 그냥 다 칼로 그냥 난도질해 가지고 그냥 뭘 찾으려고 그런지 그냥 다 흩쳐놓고 아이고. 또한 수사팀의 얼굴 역시 정보가 될 수 있으니 신참 기자라면 누구나 거쳐야 하는 과정이 일명 뻗치기다. 중수부 문 앞에서 그야말로 하루 종일 죽치고 있는 것인데 첫 번째 과제, 직원들과 안면을 터놓아라. 두 번째 과제, 드나드는 이들의 신원을 파악하라. 업체에서 오셨어요? 네. 아니 여기서 딴 데서 왔어요. 질문은 허공에 사라지기 일쑤지만 예리한 관찰을 하다 보면 뜻밖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다는데. 그러니까 10개 놓치다가 하나 이렇게 딱 소위 말해서 건지면 그게 뭐 특종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나 님을 봐야 별을 딴다고 일단 중수부 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식사조차 안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관찰할 시간이 많지가 않다. 그러다 보니 대검 앞은 밤만 되면 배달맨들로 분주한데 근 8개월째 이어진 대선자금 수사로 주변 식당들은 반짝 특수를 맞았다. 들어갈 때마다 음식 이름을 밝혀야 하는 번거로움쯤이야 이제는 이골이 났다지만 15. 아니 그냥 5인데. 1000대고. 네. 차까지 개조해서 배달에 뛰어든 식당도 있었는데 일부러 사이즈도 저 바구니 사이즈에 맞춰서. 그렇죠. 한편 밤이 깊도록 꺼지지 않는 중수부의 불빛에 기자들 역시 퇴근을 미루고 있었다. 분명 소환자들이 줄을 잇는 것은 사실이나 확인할 길이 막막한데 그러던 차에 수상한 차량이 기자들 눈에 포착됐다. 차량 주인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한 기자들의 작전이 시작되고 일단 치밀한 관찰로 반응을 끌어낸다. 뭐 하는 거예요, 형님? 어디서 오셨습니까? 뭐 하는 겁니까? 어디서 오셨나 해서요. 가세요. 아니 뭐 말씀해 주시면 좋잖아요. 반응이 격하다는 건 숨길 것이 있다는 뜻. 더구나 오늘따라 관용차로 많이 쓰이는 고급 렌트카가 자주 눈에 띄는데 지금 제가 아는 분은 좀 확인 좀 하려고. 기자들이 나름대로의 정보를 통한 한 대기업의 관용차인 것까지는 확인. 하지만 그 기업에 누가 소환됐는지는 알 길이 없다. 오실 다? 예. 오실 다면은 김거 아니야?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차가 대기하고 있으니 일단 1층 출입구를 지켜보기로 했는데 누구 태우러 오셨죠? 아니 뭘 그랬지 사람. 역시나 순순히 신원을 밝힐 리 없다. 아니 몰라요. 난 아무것도. 아무것도 모른 채 대검에 무슨 일이야? 아이고 따라오세요. 그래 끝까지 따라와봐. 모시러 온 걸 거 아니에요. 이 시간에 대검에. 대체 왜 주랭랑을 치는 걸까? 그 해답을 풀지 못한 채 자정을 넘겨서야 기자들의 추격은 마무리됐는데. 팀이 맞죠? 퇴근 못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해야죠. 근데 어차피 용진인 거 확인 안 되면 기사 못 써.
차, 모 임원 소환 전혀 안 되잖아. 인공신소는 100억대 이상 수억에서 많게는 100억대 이상 돈을 몰래 만들어낸다는 그런 구조, 기업의 구조도 잘못됐고 이걸 검은 돈을 받아서 정치를 그러니까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그 기업에 다시 또 리베이트를 줘야 되는 어떤 직이든 그런 이게 서로 간에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진다 생각하거든요. 그 고리를 끊어야 된다는 게 수사팀이나 취재하는 쪽이나 서로 일치하는 부분이죠. 비리의 전모를 파헤치는 것이 검찰의 몫이라면 그 전모를 낱낱이 보도하는 것은 기자들의 몫이다. 도시락을 들고 뛰어라! 수사관도 취재진도 아닌 이들은 송광수 안대희 팬클럽 회원들. 저 부장님 가서요 지금. 뜨거운 마음을 전달하고 싶어 불원천리 달려왔다는데 대검 안마당에 들어서자마자 기자들이 둘러싼다. 누구 입에 바르려고 타임부들을 아, 뇌물로 하면 어떡해요. 그냥 아. 밥만 따게 봤는데. 네. 금액도 생각해야 되고요. 그럼요. 뇌물 취급받을까봐 비용까지 따져가며 정성으로 싼 4단 도시락. 지금 받기는 좀 그러시다고 마음만 간단히 받으시겠죠? 안 되죠. 뵙고 가야죠. 알겠는데요. 드신 데 보고 가야 돼요. 아니요. 문 앞 가로막은 비서실장도 기어이 당사자 손에 도시락을 전하고픈 열혈 아줌마도 난감하긴 마찬가지. 뇌물 아니에요. 걱정 마요. 안 잡아가요. 이런 거 먹어서. 마침내 팬클럽의 정성은 접수됐다.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런가 하면 퇴근 시간 안대희 부장의 집 앞에도 진을 친 이들이 있었으니 취재 수첩을 든 인터넷 신문 기자들. 그냥 사적인 주변 관계는 어떠시고 개인적인 모습들, 그 가정형과 어떤지 이런 것도 좀 알아보고 싶어서 궁금해하는 독자들도 많고요. 세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게 모름지기 기자의 본분이 아닌가? 들고 나는 차 한 대에도 이들을 거쳐 세운 지가 오늘로 사흘째라는데 길목을 지키느라 놓친 끼니 이제 좀 떼어볼까 하던 찰나 신호가 왔다. 먹던 라면도 팽개친 채 전 먹던 힘까지 다 짜서 달려간 집념의 2인조 기자단. 마침내 안대희 부장과의 단독 인터뷰 기회를 잡긴 잡았는데 관련된 질문은 절대 노코멘트시죠? 그렇죠. 예. 내가 정치인도 아니고 연예인도 아니고 그냥 이 개인 조직 문화가 지금 바뀌어가지고 조직적으로 잘 하려고 애를 쓰는데 자꾸 이렇게 하시니까 너무 부담스럽고 100으로 놓고 봤을 때 지금이 앞에 10이냐 뭐 이런 정도로 간략하게 의지적으로 표현하시면은 어느 정도입니까? 그냥 1밖에 안 땄어. 지금 아직 1밖에요? 그럼 요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것인데 그냥 뭐 공무원이죠. 그냥 일 열심히 하고 뭐 그냥 그대로 평범하게 일 열심히 할 겁니다. 아무 결의가 없습니다. 평범하게 일 열심히. 알겠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겠다는 한마디만 남기고 그는 가족들이 기다리는 집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수사팀은 하나둘씩 결과물을 내놨다. 비리에 연루된 혐의자들이 줄줄이 구속됐고 기업에 대한 수사에도 박차가 가해졌다. 중수부의 행보가 빨라지면서 기자들의 취재 전쟁도 뜨거워졌다. 상당히 경직된 조직이고 밖으로 뭔가 드러나는 것을 꺼려하는 조직이기도 한데 또 어떻게 보면 권력 집단일 수도 있고요. 언론이 여기에서 기사를 쓰고 감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도 한다고 봐요. 비리 수사의 뜨거운 요새 대검 중수. 세상이 그 비밀의 방을 두 눈 부릅뜨고 주시하는 것은 한치의 성역도 없이 한 점의 의욕도 없이 밝혀주고 또 보도해달라는 무언의 메시지가 아닐까.